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박원순 타살, 저희는 이제 거의 이제 99% 타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박원순의 이 타살이 확실하다. 그것도 납치 살해. 근데 정원은 나온 건, 증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전문가가, 이 분야의 상당한 현직 전문가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 사유를. 이건 납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 정황, 자료들을 정리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문가가 보내왔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노출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여건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타운 TV에서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 자료를 본격적으로 제가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박원순이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사망 사실을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 다음날 제가 금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타살 퀘션 마커, 자살 퀘션 마커. 자살이면 왜 자살했냐? 타살이면 누가 했냐? 이 방송을 제가 최초로 했을 겁니다. 이게 우파 미디어 중에서는. 자,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타살이면 부검을 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죽음을 미화한다. 이렇게 가면 100% 타살로 봐야 된다, 이건. 근데 역시 박원순 죽음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부검도 없이 객사입니다. 객사. 의문사입니다. 밖에서 죽었습니다. 단지 타살 의혹이 없다는 경찰의 브리핑만 가지고 화장을 하고 긴급히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현역 전문 지식인이 이번 박원순 사건, 박원순 죽음에 대한 자살이 아니라 이건 타살인데 납치해서 살해가 된 것 같다는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낸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자, 왜 박원순이는 자살하지 않냐? 제가 뭐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좌파들은 이거 사진 좀 빵 터져야 되는데 멘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자, 미투, 뭐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고도 뻔뻔한 게 좌파들의 본질입니다. 쟤네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미투 이런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또 이거 발언 가지고 방송을 제작했더니 원래는 무슨 XX 엉덩이죠. 이런 사진 하나 보냈다고 여성한테. 박원순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원숭이 엉덩이 사진 하나 보내놓고 B2로 자살을 한다? 도저히 멘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쟤네들은 당이 결정하고 이건 뭐 공산당입니다. 북한에. 자기네 이념적 사상적 핵심 브레인들 지부가 당이 결심하면 움직이는 하나의 하수인 로봇과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계화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고 데모를 하라면 데모를 하고 폭행을 하면 폭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이게 대한민국을 적화를 70년간 만들어 온 전략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박원순은 상당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 그것도 역사 부분에서 제주 4.3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폭동을 항쟁으로, 민중항쟁으로 변화시켜서 거의 또 신격화를 시켜놨습니다. 강주 5.18 역시,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등등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의 좌파들의 폭동을 민중항쟁이나 민주화운동 아니면 애국운동으로 민주화운동 완전히 성격을 역사적으로 바꾸는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공이 혁혁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도저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진
각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이거. 자, 지금 최근 유튜브가 뉴스타운에 노란 딱지를 붙이다 안 되니까, 자, 결국 광고 수익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 정오성 악성 사이트다. 컨텐츠를 생산한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린데 정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정오라면 그 사람들이 정오받을 짓을 했고, 우리가 하는 게 욕이면 욕먹을 짓을 한 겁니다. 자, 정치 권력, 절대 정치 권력, 청와대나 공직자들 절대적으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되고,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되고 채찍질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채택을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가 왜 그러냐? 미국 유튜브도 좌파 성향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코리아에서 광고 부분은 구글 코리아가 관장을 한다 그래요. 여기에 좌파들이 대거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에서 엄청난 압박과 해유가 있었다고 난 합니다. 자, 이거 언젠간 밝혀지겠죠. 이거를 작게 보면은 단순히 유튜브 하나 말 실수한 거 잡아서 노란 딱지 붙이고 광고주를 차단하는 건데, 크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저희 뉴스타운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제1가치, 한미동맹 강화. 자, 그러면서 공산주의자와 반미주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 싸우던 아주 강력한 애국 우파 유튜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유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싸워온 미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지금 적은 어디입니까? 제1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세계 악의 축,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좌파들을 비판하고 평론한 거를, 그리고 일반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비판하거나 평론할 가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정치 권력, 문재인부터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 독재 권력을 저희들은 항거하면서 싸운 겁니다. 보십시오. 저희를 엉터리로 저희 뉴스타운을 엄해하고 저를 뒤에서 거짓말로 엄해했지만 제가 한마디도 그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자, 저희가 방송한 내용은 100% 공익을 위한 거다. 그리고 미국과 손잡고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거다. 그러면 미국의 자기업이 적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글 코리아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 지목이 될 수 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할 일은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구글 본사에도 알려야 되겠고 백악관에도 해야 되겠고 미의회도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자국의 자회사가 적군과 적들과 손을 잡고 우파 매체, 자유민주주의 키고 미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매체를 탄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좌파들은 재작년부터 조직적으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애국 우파들 채널들을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재작년에는 경찰에 저희가 이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했는데 찾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구글 유튜브 시스템도 AI, 인공지능 시스템일 겁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유해 채널, 악성 컨텐츠라고 신고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죠. 크로징 시키는 거죠. 잡아가지고 노출을 안 시키고 노란 딱지를 붙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좌파와의 전쟁을 지금 박원순이 사망 이후에 제가 이제 본격적 진실을 싸움을 시작하니까 집중적으로 좌파들이 저희 뉴스타운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란 딱지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저희한테 차단을 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1차적으로 좌파들하고의 어떤 그런 게 일단 보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두 번째,
그거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북한, 중국,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들, 전 세계 빨갱이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스타운 TV를 악성, 정오성 컨텐츠로 신고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맞물려 있다. 그러면 유튜브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유스타운을 차단할 게 아니라, 자, 정상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 신고하는 세력, 이 신고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체킹해서 그들을 차단하고 퇴출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3만 구독자와 함께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법정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파일이 직접 저희한테 전달된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읽어보고 이거는 충분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 판단한 거고, 제목이 너무 세서 좀 수정을 하고 방송을 하겠다니 제보하신 분이 그냥 해달라. 자기 신원은 좀 보호해주고, 이 제보자나 취재원들은 이 방송하는 사람 언론사 중에 100% 취재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들어가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또 시비가 붙는다 이러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국익과 또 개인의 의문사, 타살 의혹이 100% 있는, 99% 있는 사람의 억울한 망자를 위해서 하는 방송이다. 적이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는 게 정의고 진리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 박원순 자살 의혹, 타살 의혹을 막고 프레스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세력이 저는 타살의 원흉들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를 잘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추잡한 서울시청 해가지고, 서울시청에는 뭐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13건이나 있었답니다. 박원순 재임 기간에 2018년에 9건, 또 2019년에 4건, 그 다음에 2018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여성 정책을 보좌할 특별보좌관까지 신설을 했던 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998년 올해 여성운동상 수상 우조교 사건 변호사, 여성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에 대한 여성운동상을 받은 게 또 이 박원순이에요. 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아까 그 정도 멘탈, 여성한테 뭐 SNS를 통해서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 사진 하나 보냈다고 그 자살할 정도의 멘탈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원순을 고소한 여성이 박원순이한테 4년간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 4년간 비서실 직원 성폭행까지 당함. 이게 뭐 완전히 서울시청이 성희롱청, 성폭행청이 돼 있습니다. 진짜 추합니다. 그래서 만취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거, 그래서 성폭행 119 신고도 돼 있고 아주 문란합니다. 문란.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고소 사실, 수사 상황은 극비 상황입니다. 이 서울청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이게 고소 수사 상황이 누출됐습니다.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인지 이걸 청와대인지 청와대 민정 라인을 통해서 수사 상황이 누출이 된 건지 박원순이한테, 아니면 국무총리실로 가서 국무총리실에서 누출이 된 건지, 이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찰, 고소를 접수한 곳, 조사한 곳. 두 번째, 지보고 라인에서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경찰청이 행정자치 안에 소속청이니까, 아니면 다이렉트로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로 가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는 거 하나, 두 개입니다. 총 3개죠, 경찰까지. 이 세 사람은, 이 세 군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박원순 고소 사실, 수사 상황 기밀이 누출된 거에 대해서. 통합당 국회의원 놈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짜들. 응? 이거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특검하면 살해범 잡아냅니다. 박원순 타살 살해범, 납치 살해범.
강력하게 이거 주장해야 됩니다. 자, 현실을 왜곡하는 말들 한번 봅시다. 자, 손혜원 참 서둘러 가시려고 열심히 사셨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들이 벌써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유언비어를 무드를 숄더를 치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를. 그 서둘러 가시려고 열심히 사셨나.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맑은 분이셔서 세상을 하지 가셨다. 이렇게 욕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 맑은 사람 다 작년에 얼어 죽었나 봅니다. 맑은 사람들 코로나에 다 죽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놈이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정오 방송입니까? 이 견제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다 국회의원하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좌파 독재 정권의 실세들 아닙니까? 유인태 너무 도덕적으로 살면 사고나. 아이씨 원숭이 똥구멍 빨개 해가지고 사진 보내준 놈이 무슨 참 이놈들 참 한심합니다. 유주준병 피해자 2차 가해자 방지하게 자살한 것 참 가지가지하네. 이 자식들은 자살로 다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거는 뭐야 거대한 빅픽처 플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진성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말하면 명예훼손. 뭐야 그러면 참나 이거. 민주당 그 뜻을 이해해 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작것들 지금까지 가짜 민주화로 대한민국 위에 군림, 헌법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그 핵심이 강주 5.18에 있는 거고, 자 민주화 투사들 뭐 진짜 한 사람 있겠지만 거의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 진짜 니네끼리 구분하라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떠드는 놈들 니네끼리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않으면 도매급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모두 공산혁명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민낯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래 들어와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깠더니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 아니었습니까? 온 집안이. 그 다음에 윤미향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 뭐 돈는 대놓고 피를 빨았던 거 아닙니까? 저 윤미향이하고는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벌써 2년 3년 전부터 저희를 또 저희가 소송이 졌어요. 억울하게 재판이. 뭐 지네 마음대로 방망이 두드리니까 이게 법관들 이 판결이 방망이야 그냥. 자, 그래서 무려 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그 작은 후원금을 모으고 저희의 광고 수익을 모아가지고 저 개인 돈을 보태서 2천만 원 제가 영수증 이따 다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또 할 건데 이따. 자, 강주 5.18 북한군 개입했다 했더니 또 5천만 원 물어줬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를 전부 엉터리 반할 법원 판사 친애끼리 해서 마음대로 빨개 판사들하고 손잡고 뚱땅땅 치는 거예요. 이런 잡놈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오입니까? 발언만 하는 거지. 아이 참. 자, 박원순이 실종 전 7월 8일을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이해찬과 각각 따로 만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지금 이거는 당호로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당 정청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합의해서. 자, 아까 제가 청와대에 보고됐을 거다. 국무총리실에 보고됐을 거다. 또 그것도 찾아봅시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시경에 서울시 경찰청입니다. 미투 접수 새벽 2시 30분까지 수사. 이건 이례적으로 고소하자 말자 보통 한 일주일에서 많으면 보름 한 달도 더 걸립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 저는 지금까지 4월 20일 날 여러분 저희가 4.15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부정선거라고 방송을 하고 4월 20일 날 대검찰청에 4.15 부정선거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는 뭐 법원에다가 무효소송을 냈지만 선거 전체가 불법 선거라고 고발한 사례는 최초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조은현 변호사하고 4월 20일 날 고발을 했어요, 서울 대검찰청에.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고소인인데 조사라고 연락이 안 와요. 응?
근데 이 사건 보십시오. 바로 그냥 오후 4시 30분에 접수하자마자 새벽 2시 30분까지 바로 그냥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냄새나지 않습니까? 자, 21시 30분 임순영 시청에서 피고소 대책회의 주재 비서관 관계자 참석.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비밀 상황이 새 나가가지고 수사 상황 아닙니까? 고소 상황. 피의 사실도 공표하면 죄가 되는데 고소가 된 거 불법 미투 성폭력에 대해 고소가 됐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비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 이 사람 불법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책회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사퇴하는까지 얘기도 나왔답니다. 그 뻔뻔한 사람들이 대책을 하는데 무슨 갑자기 자살을 합니까? 응? 그것도 넥타이 2개씩이나 들고 나가서. 자, 7월 9일 새벽 6시 37시 고한석 비서장에게 보고 9시에서 10시 고 비서장 공간에서 시장 만나 대책 논의. 이게 벌써 당일날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 고소당한 사람이 내용을 알면 어떡합니까? 방어를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거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누가 누설을 했는지 서울경찰청, 청와대,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민주당. 네 군데 하나 더 해서. 이게 민주당으로 다이렉트는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찰청에서. 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월 9일 박원숙 새벽 청와대로부터 모정의 전화를 받고 10시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10시 44분 집을 나가기 전 딸에게 불안하다, 연락이 안 되거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0시 56분에 관절을 낳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10시 53분 와룡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경찰 발표가. 이게 경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에 지금 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말로 바쁩니다. 신고 당시에 불안하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딸이 한 말입니다. 그 기사가 놓았죠, 여기다. 불안하다. 나랑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딸이 얘기합니다. 112에 신고할 때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이 딸이 이상한 말을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거 없어지는 거죠. 불안하거든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하나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상한 말로 최종적으로 유언 비슷한 말로 바뀝니다. 그냥 유언을 남긴 걸로 그냥 불안했던 게 이상한 말로 가면서 유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시 관저입니다. 이게 서울시 관저. 박원순 시장이 머물렀던 여기 이제 CCTV들이 있죠. 자, 아까 이제 그 시간대별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박 시장을 만나고 나오는 고한석 비서실장 10시 20분입니다. 이게 이거 공간 출발 34분 전에 만났다니까 공간 앞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야,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 여러분 뭐 이것도 간첩 사건의 참 전과자 아닙니까? 응? 어떻게 서울시장이 성추행, 성폭행,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집단이 됐습니까? 그 핵심 브레인들이. 핵심, 참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연좌제 부활해야 되고, 신분 신원 확인, 공직자가 되려면은 철저한 신원조 해야 되나. 미국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이 분단 조국에서. 나라가 이제 망조로 가고, 아유. 자, 이건 10시 56분에, 박원순 망자의 뒷모습입니다. 이 뭐 파란 모자에 등산복 입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넥타이를 왜 메고 갔냐고. 안 맸어요, 보면은. 자, 56분에,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도 잡힙니다. 자, 53분. 근데 와룡공원 앞에 있었다는 게 나와요, 또. 보면은. 이게 뭐, 이 스토리가 안 맞는 겁니다. 자. 53분에 이제 와룡 배드민턴. 그 다음에 55분에 등산로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조작이 되지 않으면 56분인데 53분, 55분에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타이밍이 안 맞지 않습니까? 56분에 찍힌 거. 56분에 찍힌 거. 자, 이거는 이제 20분에 10시 이제 이거는 비서실장이 나오는 거죠. 비서실장이. 자, 이게 지금 CCTV의 시간하고 자료하고 사진하고 와룡공원에서 나타났던 거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넥타이가 없습니다. 자, 넥타이 2개, 무슨 고급 넥타이를 맸다 그래요. 두 개로 매고 목을 맸다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자와 상의 박원순. 자, 이 사진 역시 봐도 넥타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선이 보면 수상합니다. 이건 수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얼마나 요즘 과학적입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발신됐는지 수발신됐는지 다 나오죠. 자, CCTV 서울 시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면 다 시간 딱딱 맞아요, 여러분. 자, 44분에 간저에서 출발했는데 55분에 집 앞 CCTV에 잡혀요. 그 다음에 53분에 와룡공원에서 잡히고 15시 49분에 신호가 끊기고 이 핀란드 대사관 근처입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 대사관 그 주차장에서 죽었다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누가 자꾸 돌리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도 그냥 이렇게 기계음으로 해가지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 팩트가 안 맞아요. 타살 의혹이 있고 납치 살해 의혹은 있는데 핀란드 이건 안 맞습니다. 그 사람 주장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날 0시 1분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게 동선이 안 맞습니다. 동선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선이 너무나 이게 큽니다. 움직임이. 자, 그래서 이제 7월 10일 새벽 3시에 박원순의 사체가 이제 운반이 돼요. 근데 이 2시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한데 이 내용이 너무 이거 안 맞습니다.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해요. 보통 자살을 했거나 어떤 사인이 있으면 뭐 목을 맸다라든가 아니면 엄독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투신을 했다든가 투신 목을 맸다 엄독을 했다 아니면 칼에 뭐 총으로 목을 썼다든가 뭐 칼로 찔렀다든가 구체적으로 이제 큼직큼직한 건 얘기해 주는데 뭐 망명자의 명예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타이밍이 다 지금 휘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해가지고, 사체가 이제 이송되는 거죠. 운반되고 있는데. 자, 이제 시신 발견, 이 수석대원의 이제 얘기입니다. 숙정문 동산로에서 5, 6m 떨어진 숲속나무 1.5m 위 가지에, 잘 들어, 이 재밌지 않습니까? 1.5m 가지. 여러분, 그러면은 키가 한 100 정도 되면 이 목을 매도 괜찮은 거예요. 높이가. 자, 브랜드 넥타이 2개로 목이 졸려 매달려 있었다. 이거는 경찰에서 공식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수색에 동참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수색대원이. 기자들이 하도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등산로에서 5, 6m 떨어진 숲속나무 1.5m 위 가지 브랜드 넥타이 2개로 목이 졸려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 예. 두 번째. 새벽 2시 경찰 브리핑, 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브리핑입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날 방송을 다 봤습니다. 생방송을. 얼굴이 훼손이 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답변, 경찰청장, 형사과장이 답변하는 거 제가 보니까. 답변, 훼손이 심했다고 제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질문, 기자가. 찔린 데는 없나요? 답변 그만하겠습니다. 이 기자는 시신 발견 수색대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거기 죽치고 엄청 많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답변 없고 브리핑 하겠다, 10시 하겠다, 뭐 12시 계속 브리핑, 새벽 2시에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죠. 119 수색대원도 있고 경찰 수색대원도 있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캐치를 한 거예요, 기자들은.
근데 이거 이제 브리핑하는 형사과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장 형사과장. 걸어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간에서 택시로 이동해서 와룡공원으로 올라가 했는데 걸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경찰도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밝힐 의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은폐를 하는 거예요. 자, 사인 언급하다가 말을 더듬음. 자, 이제 기자들이 뭐 집요하게 그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타살인데 그러면 자살입니까? 뭐 타살 의혹이 없습니다. 그럼 자살 몰래 했습니까? 목을 맸습니까? 투신했습니까? 노무현은 부엉이 발 뛰어내렸잖아요. 그것도 누가 밀었을 거라고 저희는 노무현도 저희는 타살된다고 봤거든요. 타살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살로, 아름다운 영웅시 자살로 하는 거는 거의 타살 의혹이 99%입니다. 자, 그런데 고인의 유족과 명예를 위해 상세한 현장 상황 설명할 수 없어. 아니, 노무현 또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왜 이 박원순이가 노무현보다 더 상급입니까? 계보가?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우리나라 좌파에서의 서열은 모르겠지만, 빨갱이들 서열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이고, 박원순은 서울시장, 현직 시장이었어요. 그럼 조금 당연히 뭐 해명을 해야죠, 사인에 대해서. 형사과장이 뭔가 계속 얼굴에 말을 더듬고. 자, 그런 의혹이 있었고 말도 잘못했습니다. 형사과장이 망자의 명예를 뭐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 브리핑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 또 한 가지 또 문제점, 또 두 개, 세 개. 자, 119 구급차가 많이 와 있습니다. 보통 거기다 시체를 실어도 돼요, 사체를, 망자를. 근데 굳이 사설 운구업체를 부른 거다, 명성특수라는. 자, 이것도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119 앰뷸런스가 제가 봐도 그 여러 대 와 있었습니다. 총동원 내에서. 그러면은 발견되는 듯이 빨리 대강 현장 보존하고 빨리 뭐 노란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 보존하고 시신에 대해서는 빨리 최대한 빨리 일단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최대한 빨리 했다면은. 자, 그러면 119 응급차에다 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신을. 근데 굳이 왜 사설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냐? 이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성특수라는 차량이 운송을 해 들어옵니다. 이게 참 웃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대기 중인 구급차는 사용되지 않음. 이게 이제 119 구급차입니다. 이 현장에 이런 게 여러 대 있었습니다. 여러 대, 여러분. 그날 새벽 2시에, 그날 이상하게 JTBC가 유독하게 제가 다 채널을 열어봤는데 참 신기했어요. JTBC가 유일하게 라이브로 하고 있더라고요.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좌파들의 빅픽처인가? YTN 연합뉴스도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JTBC가 정의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살로 몰고 가는 하나의 공작팀이 된 건지. 그러니까 여러 방송을 봐도 119 구급차는 많이 와 있었다. 자, 구급차 아닌 명성특수의 사설 운구차. 이게 이제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시신. 예. 영안실이죠, 영안실. 예. 자, 사인 이제 보면은 메고 있던 넥타이로 목을 맸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경찰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고급 넥타이 2개로 목을 맸다. 자, 그러면 등산 가는데 넥타이를 2개씩이나 소지하고 가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이 한참 길었고, 자, 사인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사인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뭔가 숨기기 위해서. 자, 어느 기자의 집요한 질문, 시체 손상. 찔린 곳은 없었나요? 예. 시신 모습 소지품 토대로 신원 확인했다. 자, 이게 지금 일반 운구차고 이게 119 운구차입니다. 왜 이걸 그렇게 안 했냐는 거죠. 자, 명성특수 119가 있는데 그 명성특수도 수사 대상이죠. 왜 여기에 누가 이 오다를 내냈는지 시신 운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방송에서는 시신 현장에 있던 차 남바하고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온 시신 그 실은 운구차 명성특수차하고 남바가 다르다 그러던데 이건 또 아니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해요. 오버라고. 자, 6시간 차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SNS, 월간조선, 매일 한경 등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처음에 6시 45분 와룡공원에서 사체 발견했다는 박원순의 사체가 실종신고가 보도가 막 되면서 6시 45분에 와룡공원에서 박원순 시체 발견했다는 게 SNS, 월간조선, 한경, 한국경제 등에서 벌써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시 44분 죽은 채 서울대병원 도착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박원순. 그 다음에 부검 지휘대기라는 보도 나오고 언론 엠바고라는 얘기도 나왔고 대통령 결재 대기 9시 22분 서울대 영안실 예약돼 있었다는 거예요. 응? 박원순 시신이. 벌써 이 안에 6시 45분부터 10시 전에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인터넷하고 뭐 언론에. 응? 근데 아니라고 딱 잡아뗀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10일 넘어서야 12시 넘어서 0시 딱 되자마자 북한산에서 시신 발견됐다고 최초로 이제 공식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시에 와룡공원 입구에서 언론 브리핑을 서울경찰청 아까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시 20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사체가 도착합니다. 이 사체 여러분들 보니까 뭡니까? 오늘 이 제보 문서를 만드신 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사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6시간이 있었는데 왜 6시간이 필요했는가? 유서가 있니 없니 막 했습니다. 유서가 있니 없니 그러더니 공간에 있었다면서 하는데 유서를 위조하기 시간을 벌었다. 퀘션마크. 살해 당시 반항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6시간이 왜 필요했냐? 납치해서 살해를 했는데 누군가가 누군지 저희들은 대강 알죠. 누군가 납치해서 살해를 했다. 자, 자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유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납치해서 살해를 했으면 반항을 했다면은 온몸에 어떤 반항 흔적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6시간 정도의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거죠. 새로운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미투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SNS나 이렇게 보면은 사망 시간, 언론 발표 시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도 무지 뜨겁습니다. 박원순 타살이냐, 자살이냐. 자, 유서가 박원순의 유서라고 발표를 했는데 위조 유서 작품 사진처럼 찍어서 공개했다고 지금 이제. 자, 이게 먹물통인데 이게 이제 쓴 거는 붓펜이라는 거 아닙니까? 붓펜. 응? 근데 왜 이렇게 갖다 놨냐? 이거 연출했다는 겁니다. 연출. 붓펜은 그냥 쓰는 거예요. 먹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뭐 한 건데, 아니, 무슨 자살한 놈이 그것도 추하게, 응? 성추행을 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쪽팔린지 알지. 이거를 뭐, 거창하게 먹물도 갖다 놓고 연출을 해서 유서를 쓰겠습니까? 그냥 썼다 이러면 붓펜으로 썼다, 사인펜 썼다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 무슨 먹물, 그릇까지 갖다 놓냐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유서를 조작해서
하나의 작품처럼 찍었다. 미화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박원순의 필적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 필적 비교가 안 되기 위해서 위조를 하더라도 누가 붓펜으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붓펜으로 쓴 게 볼펜이나 쌓인 자국이 남는데 글자에. 그래서 필적 조사가 쉬운데, 필적 조회가 쉬운데 붓펜으로 쓰면 필적 조회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붓펜으로 썼다. 그런데 이게 박원순의 실지 필체랍니다. 그 두 개가 필적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달라. 여기 보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할 때 시옷이 이렇게 써요. 근데 박원순이 시옷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옷. 이것도 예술 그러면 시옷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송의 시옷하고 술의 시옷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시옷이 완전히 그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거의 자기 이름도 그렇고 시옷은 다 이렇게 자기가 시옷을 씁니다.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시험만 봐도 나오잖아요. 시옷. 다 자기가 시옷자를 두 번 씁니다. 1획, 2획. 자, 여기는 보면 1획입니다. 거의 1획이 많아요, 글자가. 이거는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 필적이 다르다. 지금 주장들이 분석 자료가 보내주신 겁니다. 자, 필적이 다르다. 유서가 위조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작업을 연출했다. 이 붓펜인데 먹물통 갖다 놨다. 이건 뭐 진짜 쇼에도 이런 생쇼가 되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붓펜으로 썼을 때는 필적 대조가 감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두 가지. 자, 연출. 그것도 먹물 그릇 갖다 놓고 붓펜으로 써서 필적 감정, 필적이 다르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했더니 의획순위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날 또 오늘 또 시민이 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자, 이 턱자 보면 이 턱자하고 다른 거죠. 고통의 티어자. 그래서 이제 유세에 보면은 두 장의 글씨 외에는 어순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세에는 디엇을 어자로 순으로, 이전 글에는 어자와 디자를 순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의 글자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데 유서의 이 글자를 쓰는 그 자음과 모음을 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고 기존에 써왔던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 이거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그날 또 오늘 또 시민이 영웅입니다. 시민이 영웅인데 시민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합니까? 이 잡놈들아? 진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예? 무슨 간노와 잤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서울시 직원이 전부 간노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철밥통인데, 그 서울시 여직원들이 그럼 전부 간노냐고? 진짜 욕 안 나오려냐고 안 나올 수 없네, 진짜. 이 자식들 진짜 다 그냥 싸그리 잡아 죽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 유서 형식과 내용이 노무현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손수건의 사나이 노무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야, 이거 벌써 와닿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와, 여러분 이거 섬찟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비슷해요. 문장 내용이.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 미안하지 마라. 누구도 못 막아지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을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 박원순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붓펜으로 못 쓰고 그냥 프린트로 출력한 겁니다. 프린트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비슷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만원 박사님을 모시고 한 강주 5.18 지 박사님 20년간 연구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저희가 함께 왔는데 20년간 빨갱이들을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 광주 5.18에 북한군들이 투입돼서 게릴라전을 한 그 전략 전술이나 북공산주의자들이 그 게릴라전을 하는 전술이 거의 같습니다. 수법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그리고 이 좌파들은 이 매뉴얼이 비슷해요. 그래서 노무현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뉴얼이.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박원순이 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이라도 사인을 분명히 밝히자.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빨갱이들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불의한 세력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가짜 민주화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추잡한 인간들을 대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CCTV 영상이 10시 53분인 이후 와령공을 앞을 지나는 모습이 마지막 공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핸드폰 발신처가 핀란드 대사관 간저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1.5km 이내 수십 개의 CCTV가 존재해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제가 이거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지금 싹 압수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바로 잡아요, 이거. 응?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검찰도 그렇고. 납치되어 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 우리 제공자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납치 살해됐다고 오늘 이 제보해 주신 하신 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납치된 후 이동 경로를 추정하면 된다. 와령공원, 안가, 숙정문. 그럼 안가에서 무슨 일이? 자, 7월 8일 이낙연, 이해찬과 독대 협상을 했습니다. 박원순이. 자, 부동산 문제, 그린벨트 해제 논의 결렬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이 결렬한 거예요. 이런 건 또 잘했어요, 박원순이가. 자, 사직시킬 목적으로 미투로 협박을 했을 것 같아. 새벽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자, 수사 비밀 상황이 새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청와대 담당자 목이 날아갈 상황이에요. 구속돼야 될 상황. 아침에 집을 나서면 불안하다.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고 자기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 뭔가 불안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가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임. 그린벨트 해제하면 덮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아니었겠나. 뭐 저는 그 정도 그린벨트도 뭐 이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제안을 거부하자 위험을 느낀 박 시장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뒤에서 살해를 시도했고 몸싸움 끝에 사망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과 머리에 상처가 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 분석, 납치 살해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진 제보 내용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되게 차기 대권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어떤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거부하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협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살해 추정 시각 오후 3시 49분입니다. 지금 분석하신 분의 주장에 의하면 마지막 핸드폰 발신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핀란드 대사관 근처 안전가옥입니다. 핀란드 그 주차장이 아니에요. 마지막 협상 중 박 시장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자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 살해 후 차로 시신을 숙종문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분이 또.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의심을 덜 살려면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다음에 112가 아닌 사설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특수 이상한 사설 차량이 있었죠. 숙종문 앞까지 차로 이동. 길가 숲에서 넥타이로 목을 묶고 나무에 걸어둔. 원래 6, 7시쯤 시신을 찾는 걸로 하려 했으나 얼굴에 상처가 발견될까 봐 새벽 0시로 변경함. 자, 이거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저한테 오늘 제보하신 분이.
이게 용어 자체도 쓰신 게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박원순의 시신을 보았는가? 본 사람 있습니까? 박원순 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신 사진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살해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시신 또 안 보여주고 부검 또 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하고 후다닥 덮은 겁니다. 자, 다음 사인을 발표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 빤스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늘었다 줄었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특히 밖에서 객사한 죽음은 의문사는 100% 부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또 죽었어요. 이건 더더욱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시신을 발견한 소방대원의 정언입니다. 길가 5m, 길가 5, 6m 안쪽 나뭇가지에 자신의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 사인은 고인과 가족 명예를 보여야 알지만 발표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경찰 측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 땅, 부검 없이 사진 한 장 없이 닥치고 무조건 화장. 좌파들의 시체 장사. 노무현 죽음, 화장 없이 사인 별로 불분명한 사진도 없고 바로 그냥 자살로 화장. 노회찬 아파트 뛰어내렸는데 자살로 딱 부검도 없고 화장. 백남기 이거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아서 또 죽었다 했는데 그 타살 현장 붉은 우리 사진이 있어요. 자, 이것도 부검을 하지 않고 화장. 박원순 부검하지 않고 화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자살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살 당했거나 타살돼서 자살로 덮고 그 죽음을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그냥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왜 죽였는가? 제2의 정몽주. 자,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신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와서 이제 결국 쿠데타 반정을 통해서 조선을 세웠죠. 자, 그게 1등 공신이 사실 이방원입니다. 사실은 1등 공신이. 근데 이제 형님 때문에 왕이 못 됐죠. 두 번 이것에 조카 이제 뭐 이렇게 다가 결국은 이방원이가 권력을 이제 왕권을 하는데 이제 반정을 이제 혁명을 하면서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해유를 하는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그럴 때는 정몽주가 뭡니까? 이 몸이 죽고 꼴 100번 죽어도 낙낙청송되리라. 나는 충신은 불사이군.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이낙연, 이해찬과 독대한 이후 사망. 자, 이게 이제 딱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린벨트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하고 누가 해체하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입지가. 역할과 능력이. 자, 그린벨트를 진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자, 뭐 이제 지금 빨갱이들이 설레발 쳤잖아요. 먼저 거짓말을. 그 쉴드를 깔았어요. 밀자금을. 뭐 군사 독재, 군부대 없애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용지가 너무나 많은데 불법 용지 뭐 남아있는 게 그걸 저소득층 우리 청년들한테 집을 지어주면 좋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국방부 소유든 어디 소유든 정부 거죠. 자,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헤게모니를 자꾸 흔드냐, 판을. 응? 헤게모니를 누가 자꾸 이 판을 흔드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분석이고. 자, 여기에 이낙연 연결되어 있죠. 이해찬은 이거 뭐 오늘날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거든. 뭐 이것도 병병 해가지고. 자, 이낙연. 그 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다포스, 박원순.
어? 그 뒤에 숨어있는 임종석이 누군가는 노리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먹으려고. 자, 이재명이 살려줬더니 자, 한 방 나버렸죠. 이재명이 재밌어요. 한번 두고 볼만 합니다. 자, 그는 또 잡놈이지만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두고 볼만 해요. 자,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이 그린벨트 해제 하나가 대권의 당락을 좌지우지했다. 와, 지금 보수 우파 뭐 조금 싸그리 전멸, 깜빵 다 가고 전멸 다 됐고 싸울 놈도 없고 다들 뭐 끝난 거예요. 쟤들이 볼 때는. 여기 자기네 민주당에서 뭐 어쨌든 대권 주자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보수에도 누가 나오든 좌파에 우파에 누가 나오든 부정선거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공로 싸움이에요. 공로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 뭐 성폭행으로 깜빵 보내서 끝났고 아웃됐고 고향 앞으로 됐고. 자, 유력 대권 주자로 현 집권 세력과 대립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투 문제로 안희정처럼 만들려 하였으나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지. 얘는 폭행을 하고 얘는 원숭이 엉덩이는 폭행까지는 안 하고 추행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민주당 당규를 보면 성추행 사건으로 직을 상실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당연히 내년 4월 재보선 선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행 관련자들은 일체 정치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죽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 자의타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약점을 노렸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좌파들은 지금 언론, 검찰, 법원,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쇼, 가짜, 거짓의 쇼, 방송 스튜디오다,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나라니까. 맨 놈이 손잡고 하면 지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근데 박원순이 살려주려고 하면 못 듣겠냐고. 그 여성을 반대로 죽여버리죠. 지금 뭐 중국에서 돌았는지, 북한에서 돌았는지, 살인 기술자들이 많이 돌아있을 건데, 그 하나 해결을 못 하겠냐고요. 돈을 위해서 하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싹 덮는 거예요. 박원순이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 박원순의 유족들은 이 억울한 죽음에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볼 땐. 그리고 박원순 지지자들, 그 다음에 자칭 민주화, 진보 주장하는 사람들, 싸워야 된다고 진실을 위해서. 그게 진보 니네들이 할 짓이라고 할 말, 민주화 세력, 자칭. 오늘 이 정도 방송 보고도 니네들이 싸우지 않으면 빨갱이다, 빨갱이. 니네들이 영원한 빨갱이. 청소의 대상. 자, 사망 전날 이해창 당대표와 독대. 그린벨트 문제로 심각한 대립. 이건 팩트 기사입니다. 정부 여당 주택 공급위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 풀 수 없다던 박원순, 이해찬 만남 제안. 2년 전에도 해제되고 정부와 서울시 대립. 문직적 주문에 선택 쉽지 않을 거로 전망. 자, 그린벨트 하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풀고 안 풀고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푸냐. 제가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를 누가 어떤 식으로 풀었을 때 2년 뒤에, 내년 벌써 여러분 대선이 문재인이 안 끄집어내라. 내년 벌써 전내년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대선 싸움이에요. 대선 싸움. 자, 이게 7월 9일 날 저녁 오후 8시 5분에 한국경제에 기사 나왔습니다.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했다. 미투 신고 접수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큰 빅 그림을 그리는데 박원순이가 방해가 된 겁니다. 방해물이. 자, 그래서 박원순 또 시민단체도 반대했던 그린벨트 결국 해제 검토한다. 이런 게 이제 뭐 한경의 신문에 나오고 보물 같은 것도 있잖아. 박원순 깊어가는 그린벨트 고민. 박원순이가 무슨 자연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버틴 거는. 뭔가 이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풀더라도 정치적 입지, 차기 대권주자. 박원순이는 서울시장 3번 마지막 할 게 없어요. 이제 시장을 거의 9년, 10년 3번을 했는데 뭐가 탐나겠어요? 대통령밖에 탐 더 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다가 저희들이 타살 의혹을 방송을 하고
자, 그린벨트 해제가 술술술 돌다가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타살됐다고 얘기가 떠나오니까 이게 또 입을 석 닫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투, 성추행, 이거는 너무 하루에 신고하자마자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 너무 웃기는 거고, 미투는 자살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빌미다. 큰 그림이다. 고소자의 고소 이후 신체적 접촉 사진 문자. 치근덕죄로 죽을 이유 없음. 좀 치근덕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폭, 안희정이처럼 그 수차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박원순이는 뭐 거기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근덕거렸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원숭이 똥구멍 빨개. 자, 변호인 33명을 보유한 유력한 서울시 로펌.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박원순 입장에서도. 자, 밤 8시 접수된 사안을 새벽까지 조사한다.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유례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새벽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정을 취소하고 나가며 딸에게 왠지 불안하다. 나한테 연락이 끊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라. 자, 여러분. 미투. 원숭이 똥구멍 한번 보여줬다고 자살하겠습니까? 응? 이 사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원숭이 똥구멍 이렇게 하면 자기 그냥 뭐 노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농담 삼아. 응? 풍자를 한다면은. 이런 사진 보고 이런 사진 보냈다고 박원순이가 자살한다?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멘탈이 강하고 혁명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볼 때. 자, 아까 제가 말했죠. 박원순은 우리 근현대사를 완전히 북한이 좋은 쪽으로, 북한 쪽으로 완전히 바꾼 장군 중에 하나다. 그 뒤에 임원영, 민족문족연구소장 임원영이가 있지만 실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진두진하고서 최전방에 산 사람은 박원순이다. 박원순은 혁혁한 공이 있다. 좌파들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지식인층을 끌어모아서. 그러면서 엄청난 공을 쌓였는데 자기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나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벨트도 풀려면은 내가 풀고 안 되는 것도 내가 안 되고. 왜? 대권의 욕심이 있는 거죠. 아무리 빨개다 그래도. 자, 그래서 자기가 시보, 정직원도 아닌 사람 비서실에 대다 놓고 4년 동안 성추행을 할 정도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좋아한 같아요. 그 박원순이가 그 여성분이 좋아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본인은 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 있는 거죠. 자, 피해자고 뒀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작으로 볼 수 있다. 공작으로. 그래서 이분이 여성분이 가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니 경찰이 바로 수사 들어가고 이게 청와대도 가고 국무총리실도 가고 민주당에도 가고 그게 어떻게 또 가해자 당사자인 박원순한테도 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법 범법 의혹투성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자, 이 의혹을 밝히려면, 잠재우려면, 사체가 박원순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건 부검을 해야 되는 부검. 그래서 사인을 알 수 있는, 사인의 사진들을 제시해라, 사진들. 자, 부검할 수 있는 사진. 지금 부검 못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학적으로, 법의학이 있습니다, 법의학. 자, 오늘 이 자료를 제보하신 분도 그 분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박원순은 납치 살해됐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자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료가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오픈 못하는 것도 있고 워낙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말 한마디나 이런 거 잘못해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뭐 저 하나 구속되면 깜빵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 하나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제 성격상.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쟤네들의 손에 제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위수상을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가야 될 길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건 타살이고 납치 살해 의혹을 넘어서 거의
납치 사례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들어온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협조해 주신 이 전문가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방송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